한도진은 26살 무렵 초라한 시골집 마당에서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여인 보레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죠. 그의 아내 미영이 4살배기 딸 지윤이를 안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꼭 돈 벌어서 돌아올게. 우리 지윤이 예쁜 옷도 사입히고 좋은 집에서 살자. 도진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윤이는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도진은 딸의 귀 뒤에 난 작은 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금방 돌아올게. 우리 지윤이가 제일 예쁜 아이가 될 때까지 아빠가 열심히 일할 거야. 서울로 떠난 도진의 편지는 2달 동안 꾸준히 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쪽방에 사는 이야기, 곧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거라는 희망찬 소식들이 적혀 있었죠. 그러다 3달째부터 편지가 뜸해졌습니다. 반년이 지나 도진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건 검은 상복을 입은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윤이는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거였죠. 애가 엄마 장례식 직후에 사라졌어. 온 마을이 뒤집어 놓고 찾았지만 이장의 말에 도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도진의 인생은 미친 듯한 일과 자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가족을 버렸어. 날마다 중얼거리며 그는 쉬지 않고 일했고 30년이 지난 지금 국내 유통계 대기업 한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재혼해서 아들, 딸도 두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던 거죠. 회장님, 올해 공채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내민 서류 더미를 도지는 오래된 습관처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갑자기 한 장의 이력서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출생지 미상, 보육원 출신, 그리고 생년월일이 딱 그때 그 아이와 일치했어요. 이름은 서지윤. 도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떨림이 시작되었답니다. 한도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지윤의 이력서를 수십 번 읽어보며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인사팀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서지윤이라는 지원자 합격시켰나? 네, 회장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접 성적도 우수했고요.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은 언제부터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롯데호텔 컨벤션홀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일주일 후 대규모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누군가를 보낼 일이지만 도진은 직접 격려차 호텔을 방문했어요. 그의 등장에 신입사원들은 놀라움과 긴장감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죠. 도진은 150명 가까운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서지윤을 찾아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여성이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도진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자 서지윤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신입사원 서지윤입니다. 그 목소리, 표정, 말투.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도진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열심히 하게. 우리 회사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연수 프로그램 중 레크리에이션 시간, 서지윤이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흘러내린 머리를 다시 묶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도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귀 뒤에 있는 작은 상처였죠. 마치 화상 자국처럼 보이는 그 흔적을 보는 순간 도진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옆에 있던 임원이 물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그 상처는 지윤이가 3살 때 뜨거운 국물을 엎질러 생긴 화상 자국과 너무나 흡사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많은 요소가 겹쳤습니다. 한도진은 서지윤에 대한 조사를 은밀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비서를 통해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최대한 조용히 알아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며칠 후 비서가 가져온 서류 한 뭉치를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서지윤은 약 30년 전 5살 무렵 어떤 시골 마을에서 발견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고 아이는 자신의 이름만 간신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릴 적 사고 이후 보호소에 맡겨졌다. 라는 기록을 읽자 도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당시 지윤이가 아빠를 찾는다며 울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결국 아무도 찾아오지 않자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확실히 해야 해. 그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지윤의 머리카락이나 타액 같은 검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그는 직접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지윤 씨를 내 사무실로 부르게. 도진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30분 후 긴장한 표정의 서지윤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앉게. 도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신입사원 중에서 자네가 눈에 띄더군. 특별히 면담하고 싶었네. 서지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무슨 일로. 자네 이력서를 보니 보육원 출신이던데.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있나? 서지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5살 즈음부터의 기억만 있습니다. 그저는 희미해요. 도진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서지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가끔 꿈에서 보는 얼굴이 있습니다. 어머니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녀는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을 두고 떠난 어떤 남자의 희미한 기억도 있어요. 아마 아버지였을 거예요. 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감정을 추스렸어요. 그렇군. 자네에게 물어볼 게 더 있어. 다음에 또 이야기하지. 서지윤이 떠난 후 도진은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그녀가 마신 물컵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에게 은밀히 검사를 의뢰했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기도 전에 도진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부녀관계 일치. 도진은 결과를 받아든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매던 딸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비서는 그의 상태를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의사를 불러드릴까요?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잠시 혼자 있게 해줘. 그날 밤 도진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지윤이가 4살 때 찍은 사진, 미영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오직 남은 시간만이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죠. 다음 날 도진은 서지윤을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들어오게, 서지윤 씨. 도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서지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미영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말해줄 게 있네. 도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가난 때문에 가족을 두고 서울로 떠났던 일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딸은 실종되었던 일 그리고 그 후로 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했던 이야기까지. 그리고 자네가 우리 회사에 지원했을 때 이력서를 보는 순간 무언가 느꼈다네.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의 귀 뒤 상처. 그건 지윤이가 3살 때 뜨거운 국물을 엎질러 생긴 거였어. 서지윤은 무의식적으로 귀 뒤를 만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도진은 서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확인해봤네. 자네는 내 딸이야. 서지윤은 검사 결과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충격, 혼란, 그리고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진실에 대한 안도감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서지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맞구나. 아빠가 너를 이렇게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그 순간 30년간 쌓아온 감정의 댐이 무너졌습니다. 도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서지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지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도진과 서지윤의 만남 소식은 회사 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소문이었지만 점차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졌죠. 도진은 자신의 재혼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내가 찾던 딸을 찾았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진이 말했습니다. 재혼한 아내 정혜숙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입사원 중 한 명이 내 딸이야.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어. 도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들 한준수가 먼저 폭발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딸. 왜요? 회사 주식이 필요해서요? 말 조심해. 도진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혜숙도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회장님 감성팔이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예상했지만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죠. 며칠 후 지윤을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회사에서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지윤이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곧 괜찮아질 거야. 도진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전 그렇게 쉽게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저한텐 너무 늦었어요. 도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과 회사 내 소문으로 한도진의 일상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가족 간의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어요. 당신 요즘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사 일은 뒷전이고 그 여자만 챙기고. 혜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수도 가세했죠. 아버지, 그분이 정말 친딸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사기일 수도 있다고요. 도진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바보냐?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죠. 남은 생은 지윤이와 함께 할 거야. 그게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니까. 그날 밤 도지는 간단한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지윤을 위해 아파트를 마련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도지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음식이 입맛에 맞나? 간신히 질문을 던졌어요. 지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한도진과 서지윤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출근하고 저녁에는 같이 식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함이 찾아왔죠. 저는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어느 저녁 지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지는 잠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미영이는 너무 착했어. 항상 웃음이 가득했지. 내가 그녀를 닮았단다. 지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진 있으신가요? 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함께 보았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예쁜 미소를 지닌 젊은 여인과 아기 지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울음을 참지 못했죠. 엄마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나요? 지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지. 밤에도 내가 편히 잘 수 있게 계속 옆에서 토닥여주곤 했단다. 그날 밤 지윤은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졌죠. 어느 날 지윤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어요. 도지는 놀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단순 감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밤새 지윤의 곁을 지켰어요. 식은땀을 닦아주고 미열을 재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죠.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감기인데. 지윤이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지켜야지. 30년 전에도 내 어머니가 아플 때 곁에 없었어.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 밤이 깊어갈수록 도진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지윤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지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왜 그렇게 보니? 도진이 물었습니다. 지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어서요. 아침이 되어 열이 내리자 지윤은 밤새 자신을 간호하던 도진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전 그날부터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도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곁에 있게 해줘.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잃었던 시간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지윤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윤은 보육원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그들은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해갔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도진은 중역회의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직 건강했고 경영 능력도 여전했기 때문이죠. 제 자리는 능력 있는 분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지윤이 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도진은 미소 지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를 만나고 깨달았단다. 이제 나머지 인생은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지윤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1년 전과 달리 이제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이 없었어요. 도진은 점차 지윤을
회사의 리더로 키워갔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많은 이들이 회장 딸이라 특혜를 받는다고 수군거렸지만 지윤의 능력은 점차 인정받았어요. 3년 후 서지윤은 한성그룹의 부사장이 되었고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력서 한 장이었지만 제 인생의 모든 장이 바뀌게 된 계기였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분에게서 배운 건 사업보다 사람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도지는 그 인터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끔은 미영의 무덤을 찾아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딸이지. 인생의 깊은 상처가 아름다운 만남으로 치유되는 순간 한도진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찾았습니다.